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20 인서울 2010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막이 채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글로벌 기업 CEO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곧 해외 정상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각국 재무차관들이 밤샘 회의에 돌입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벼랑 끝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서울 G20이 만들어낼 서울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계 별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사실상 개막됐습니다. 공식 행사는 10일 환영 만찬부터지만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은 이미 경제 정상들을 맞을 모든 채비를 끝냈습니다. 9일 문을 연 비즈니스 서밋 미디어 센터에는 국내외 기자 300여 명이 몰려들며 취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준비해온 12개 소주제별로 작업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글로벌 최고 경영자 모임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민관 공조체제를 통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글로벌 CEO들과 매일 면대면 회의 등을 통해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 사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7월 글로벌 CEO 120명을 12개 워킹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두 차례의 중간 회의를 거쳐 착수 4개월여 만인 지난 5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간 자생력을 세계 경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서울 G20 정상회의와 병행해서 비즈니스 서밋을 저희가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글로벌 CEO 120여 명의 참여에 만든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들에게 제출돼 각국 정부에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비즈니스 서밋의 정례화로 보고서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세계 무역 장벽 철폐, 출구 전략 시동, 녹색 성장,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등입니다. 워킹그룹 회의에서 작성된 이번 사전 보고서에는 내년까지 도화 개발 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 G20 정상들이 직접 개입해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앞으로도 자유무역의 걸림돌을 없앨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의 가속화를 위해 법 규정을 만들고 다자간 투자체제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국제투자조약 표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둘러싼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합리화 등을 꾀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 펀드를 설립해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경기 부양책은 점진적으로 철회돼야 하고 정부 주도의 수요 촉진에서 민간 주도의 수요 창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 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하되 긴급한 재정 위기가 아니라면 세금 인상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시장 경제 체제의 왜곡을 막고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은행 규제와 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데 과연 여태까지 했던 대로 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겠느냐.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은 사전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11일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엔 이대종입니다. 서울 G20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할 국제 미디어 센터도 문을 열었는데요. 코엑스는 일부 출입문이 폐쇄된 채 검문 검색이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할 국제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1층에 마련된 미디어 센터는 역대 정상회의 가운데 최대인 1,330석 규모로 국제방송센터와 메인 프레스 센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그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전 세계인의 이해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G20 준비 측에 등록을 마친 내외신 기자는 63개국 4,300명으로
이들은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RFID 등록 카드를 통해 행사장을 출입하게 됩니다.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장과 오영호 비즈니스 서밋 집행위원장은 미디어 센터를 각각 찾아 국격 재고 전략 등을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편 어제부터 시작된 G20 재무차관회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앞서 각국 대표단은 1차 마라톤 회의를 통해 약 70%의 의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최종 문구 수정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크다고 전해 최종 수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코엑스에 대한 검문 검색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일부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출입구에는 공항 검색대와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 강화된 검문 검색에 반해 아직 코엑스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외곽에 방호벽이 설치되는 등 인근 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비즈니스엔 민준현입니다. CEO 초청부터 행사 운영까지 실무를 총괄한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초, 최대 규모의 민관 포럼인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하루 남기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무역센터 51층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사무국. 비즈니스 서밋 개막을 하루 앞두고 조직위 직원들이 막바지 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CEO 초청을 위해 4개월 동안 전력 투구한 각종 보고서, 쉴 틈 없이 진행되는 국내외 언론 응대, 또 세계의 각 시간에 맞춰야 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시간까지 직원들에게 출퇴근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아침에 보통 9시에 출근을 해도 퇴근하는 시간은 거의 새벽 5시가 되어야 사실상 지난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근처에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일이 끝나면 잠시 쉬러 호텔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글로벌 CEO와 관계자들, 그리고 마지막 토론에 함께할 G20 정상과 수행원까지 약 2만 명에 이르는 이들을 위한 출입증을 만드는 일만 해도 며칠이 소요됐습니다. 또 비즈니스 서밋의 예산은 30억 원으로 글로벌 CEO들이 각자 자비를 부담해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예산으로도 준비가 가능했지만 정부와 경제 3단체, 은행연합회 등의 지원은 원활한 진행을 도왔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인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관계자들의 힘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12개의 작업반에 속하는 CEO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그렇게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는 거기에 참석하는 CEO들을 한국으로 전부 불러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전에 모의 회의도 해보고 막 이렇게 열성을 많이 보였어요. 조직위 전 직원, 자원봉사자, 기업인들까지 한마음으로 준비한 한국 주도의 첫 민관 공조 포럼 비즈니스 서밋. 그 성공적인 개막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즈니스엔 김효성입니다. 서울 G20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가 논의됩니다. G20 국가들뿐만 아니라 G20에 속하지 못한 비회원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G20 비회원국이면서 참가국 자격으로 초청된 아프리카 국가 말라위의 빙구아 무타리카 대통령은 대표단 가운데 가장 먼저 입국하면서 G20과 한국의 후속 경제협력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의 생각은 어떨까요? 동아프리카 케냐의 부대통령을 만나 비회원 국가들이 서울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는 192개의 나라가 있지만 G20 정상회의는 20개국 대표만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빈곤국가인 G20 비회원국의 의견까지 포용하기 위해 개발을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Korea in the 60s had a GDP growth of 79, per capita of $79. Today, it has joined the league of the world's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is why in the next few days, Korea will be hosting the summit
of the G20. 무쇼카 부통령은 눈부신 발전을 거둔 우리나라가 자신들의 롤모델이라면서 이번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We're very impressed that Korea has taken that and that they want to be able to help and work with the rest of the country, particularly the developing country,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Korea initiative.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100대 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세계 경제의 제3세력인 아프리카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 기업들을 유치해 활발한 경제 교류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Hyundai cars are very popular in Kenya, but we want them to come and assemble those cars in Kenya. That way they'll be able to give even jobs to Kenyan people, to the Kenyan youth. So this is the way we want to do. 그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경우 케냐의 카지노와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를 건설하며 400명이 넘는 현지 인력을 채용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삼성과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등이 현재 케냐에서 매년 3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식량 지원과 취업 교육, 의료봉사 등으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며 케냐 정부와 국민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무쇼카 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에 앞장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Africa is no longer the dark continent. It is no longer the continent of conflicts. It is a continent ready for investment so that it can also lift itself. I would want to see during Korean presidency of G20 that proactive and positive engagement between Korea and Africa.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말뿐만이 아닌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선언을 내놓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엔 최보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아시아의 기적, 말만 무성했던 G20 드디어 가치를 드러내다. 세계 언론들이 서울 G20을 목전에 두고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쌓았던 한국이 이번에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G20에서 우리나라는 시급한 현안인 환율 문제 타결을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약소국의 고통을 치유하고 세계가 화합하는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조선미디어는 내일부터 서울 G20 폐막일까지 기존의 G20 인서울 2010을 확대 편성한 한국 세계 경제 중심에 서다를 방송합니다. 이 특집 프로그램은 조선일보 지면 속 G20 크로스 미디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G20의 생생한 감동을 조선일보와 비즈니스앤TV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